왕건은 5월로 향하는 백제 사신과 선박을 납포하였다. 궁예는 이 일을 크게 치하하였고 왕건은 이제 때가 되었음을 고하였다. 신이 모든 준비를 마쳤사옵니다. 군사는 사기 충만하고 함선은 돛을 올리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폐하께서 하명만 하신다면 신이 백제로 달려가 금성을 함락시키고 폐하께 바치겠나이다. 궁예가 이를 흔쾌히 허락하니 왕건이 전병사들에 명하였다. 자랑스러운 고려 군사들이여, 드디어 우리가 백제를 치고자 한다. 역사는 오늘 싸우는 그대들의 이름이 고려를 빛나게 하는데 1등 공신임을 만천하에 알릴 것이다. 사기 충만한 왕건의 군사들이 일제히 수군기지가 있던 정주에서 100여 척에 가까운 전함을 출발하였고, 왕건은 알찬 종이와 기문을 부장으로 하여 군사 2500명을 거느리고 드디어 나주로 떠났다. 부장장수 김원이 물었다. 우리의 상륙지점은 어디입니까? 진도다. 먼저 이곳을 점령하고 북상하여 금성을 점령할 것이다. 염해연에 상륙하고 곧바로 금성으로 향하는 것이 빠르지 않겠습니까? 거리상으로는 그렇지만 진도를 중심으로 견원에 해군 기지가 배치되어 있다. 이것들을 먼저 치지 않고 금성으로 곧바로 향한다면 금성의 군사들과 진도의 해군들이 아래 위에서 공격하여 우리는 꼼짝없이 포위되는 형국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진도를 출발하여 나주를 향해 북상하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도에 얼마나 안전하게 상륙하는지가 관건이겠군요. 그 또한 서남의 호족 오다련을 포섭하여 준비해두었다. 그들이 우리의 상륙을 도울 것이다. 왕건의 치밀한 계획에 장수들이 혀를 내두르며 감탄하였다. 장군님의 지혜는 바다와 같이 넓고 깊사옵니다. 한편 견훤은 신라 공격을 위해 군사를 일으켰다. 그는 백제를 세우고 신라를 정벌하고자 일으킨 대야성 전투에서 크게 패하고 1년 6개월 만에 다시 군사를 일으킨 것이다. 구사들은 들을지어다. 짐은 사만의 썩은 무리인 저 신라를 치고자 오늘날 칼을 들었노라. 짐은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구하였다. 이제 저 신라의 썩은 무리들을 몰아내고 신라의 백성들도 모두 짐의 은혜를 받게 할 것이니 군사들은 앞장서 싸워 짐의 뜻을 이루게 하라. 그리 된다면 그대들의 가족들이 모두 풍족한 시대를 누리게 될 것이다. 견훤의 말에 군사들이 하나같이 창과 칼을 세워 함성을 내지르니 그 사기가 단숨에 서라벌을 치고도 남을 기세였다. 하지만 모두가 사기 충만한 가운데 한 사람만이 입이 주먹만큼 나온 이가 있었으니 그는 수달이었다. 수달은 본래 해도 출신으로 수전을 잘하는 압회연의 장수였다. 수전에 능하다 하여 수달이라는 별명으로 불렸다. 소장은 폐하와 더불어 수많은 전투에서 앞장서지 않은 전투가 없었는데 어찌 서라벌을 치는 이 중대한 전투에 소장이 빠진단 말입니까? 폐하, 저도 가겠나이다. 견훤은 고개를 저었다. 너를 가장 무겁게 쓰기 때문에 남겨놓는 것이다. 우리의 적이 어디 신라뿐인가? 고려가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다. 만에 하나라도 짐이 신라를 치는 동안 고려가 공격해오면 그땐 어떡할 것인가? 믿을 만한 사람은 오직 수달뿐이니 그대가 남아 나라를 지켜주어야 내가 안심하고 신라를 칠 것이 아닌가? 그래도 같이 가겠다고 박박 우겨대던 수달은 몇 번의 꾸지람을 더 듣고서야 볼멘 소리를 하며 물러났다. 이런 젠장, 지금 상황에 고려가 무슨 수로 공격을 한다고? 데려가기 싫으면 싫다 하시지. 아, 내가 뭘 잘못했어. 이렇게 찍혔는가? 그때 금성태수 나총래가 찾아왔다. 천하의 맹장 수달 장군께서 서라벌로 가시지 않는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폐하께서는 어찌 수달 장군을 데려가시지 않는 것입니까? 자자, 기왕에 이렇게 된 거 함께 술이나 마시면서 적적한 마음이나 달래시지요. 술이라면 환장하는 수달이 이를 마다할 리 없었다. 안 그래도 뒤틀린 신사라 금성태수와 밤새도록 술을 마셨다. 금성태수가 조심스레 말했다. 우리만 입이랍니까? 병사들도 마실 수 있도록 넉넉히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밤은 모두 함께 마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수달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병사들에 명하였다. 고맙게도 태수께서 술을 넉넉히 준비하셨다 한다. 군사들에게도 모두 나누어 주어 오늘만큼은 병장기를 내려놓고 마음껏 취하도록 하라. 한편 오다련의 딸 오씨는 사졸들을 이끌고 진도의 여기저기에 불을 놓았다. 갑작스러운 불길에 병사들이 우왕좌왕하며 불을 끄려 하였으나 쉽게 꺼지지 않았다. 오씨가 병사들에 명했다. 이때다, 모두 공격하라. 혼란한 틈에 때 아닌 기습 공격까지 더하니 백제군은 더욱 혼란하였다. 하지만 오씨는 몇 번 창칼을 부딪히고는 힘이 붙이는 듯하며 말머리를 돌렸다. 안되겠다, 모두 퇴각하라. 백제 장수가 병사들에 명했다. 반란이다, 쫓아가 모두 죽여라. 오씨는 섬의 북쪽으로 달아났고 백제군은 끝까지 쫓아갔다. 이것은 오씨의 유인책이었다. 백제 군사들이 정신이 팔려 해안 경계가 소홀해지자 왕건의 병사들은 큰 어려움 없이 무사히 상륙하였다. 왕건이 명하였다.
백제 병사들을 모조리 섬멸하라. 쫓기는 오씨를 구하라. 한참 달아나던 오씨는 왕건의 병사들이 도착했음을 알고 다시 백제 군사들을 공격하였다. 하지만 역시 훈련된 광군은 달랐다. 오씨의 사졸들이 견뎌내지 못하고 모두 죽어나가더니 마침내 그녀 홀로 남았다. 장수 며칠 상대에 이겼지만 이제 너무 지쳐버렸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밀려오는 백제군을 향하여 탄식하였다. 아직 시집도 못 가봤는데 여기서 죽는구나. 그때였다. 한 소리 진격의 북소리가 들리더니 왕건의 군사들이 백제군의 뒤를 쳤다. 왕건은 앞장서 말을 타고 오씨에게 달려와 그녀를 구하였다. 한 손으로 오씨의 허리를 감싸 안아 덥석 들어올리더니 말 한 장 뒤에 앉혔다. 함께 말을 달리며 오씨는 왕건의 허리를 감싸 안고 생각했다. 이 남자 오늘부터 내 거야.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을 테야. 이렇게 진도는 왕건의 상륙으로 완전히 장악되었다. 기세를 타고 왕건은 군사들을 몰아 고위도성을 향하여 북진하였다. 술을 마시고 있던 수달은 이 일을 상상도 하지 못했다. 병사 하나가 급히 달려와 아뢰었다. 장군, 고려군의 기습입니다. 깜짝 놀란 수달이 물었다. 기습이라니 고려군이 어디를 기습했단 말이냐? 진도를 상륙하여 이곳으로 몰려오고 있사옵니다. 뭐시 수군들은 무엇을 했길래 그들이 상륙하게 그냥 두었단 말이냐? 그것이 반란군이 있었습니다. 고려군과 결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달이 이를 갈며 얼른 갑옷을 걸치더니 창을 꼬나잡고 말이 올랐다. 내 이것들을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병사들을 모두 모아라. 고려놈들을 박살낼 것이다. 하지만 나머지 병사들도 취해 있어 제정신이 아니었다. 명을 듣고서도 몸을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고 있었다. 이쯤 되자 얼른 한 사람이 떠올랐다. 태수는 어디 있느냐? 먼저 이놈부터 목을 벨 것이다. 하지만 태수는 모습을 감춘 지 오래였다. 왕건의 다음 목표는 고위도성이었다. 왕건의 군사들은 사기충만한 수천의 병사였지만 수달의 병사들은 수백에 지나지 않았다. 그나마도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있었으니 싸움이 될 리가 없었다. 하지만 아무리 취해 있어도 수달은 수달이었다. 고려군 부장장수 몇이 겁없이 덤볐다가 순식간에 목만 달아났다. 그러자 수달은 1대1 싸움을 걸어 왕건을 한 번에 잡을 생각을 했다. 싸움이라면 져본 적이 없던 그라 잘만 하면 전세를 단번에 역전시킬 수 있을 거라 여겼다. 나는 백제의 수달이다. 왕건 니놈은 잔머리만 쓸 줄 알지 나 같은 대장부와는 싸워본 적이 없을 것이다. 어떠한가? 니놈이 겁쟁이가 아니라면 나와 함께 자웅을 겨루어보미. 수달의 생기새와 덩치를 보니 왕건은 싸울 마음이 싹 가셨다. 하지만 대장을 바라보는 군사들의 눈이 너무 많았다. 특히 오씨도 자신을 쳐다보고 있었다. 그 눈빛은 마치 뭐하냐 나가서 붙어보지 않고 라고 하는 것 같았다. 왕건이 용기를 내어 결심하고 칼을 뽑고 나섰다. 수달이 이제 됐다는 듯 한번 씩 웃더니 창을 세우며 달려나왔다. 말과 말이 한번 뒤엉키더니 두 사람의 창칼이 번개처럼 부딪혔다. 말 발굽에 먼지가 일어나 두 장수의 신들린 싸움을 회오리처럼 감쌌다. 하지만 찌르고 배기를 100여 합이 넘도록 승부가 나지 않았다. 보다 못한 오씨가 나서 두 사람의 싸움에 끼어들었다. 그러자 부장 김원도 달려와 도왔다. 천하의 맹장 수달이라 하여도 출중한 무예의 세 사람이 함께 공격하는 데는 당해내기가 어려웠다. 얼른 말머리를 돌려 성 안으로 들어가 문을 굳게 닫아버렸다. 왕건이 안타깝게 말했다. 조금만 더 있으면 저 수달을 잡을 수 있었소이다. 대장부로서 자존심을 걸고 싸우는데 왜 끼어드셨습니까? 견훤은 지금 신라를 공격하려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을 알고 회군하여 수달을 돕는다면 장군께서는 지금까지의 모든 승리가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 수달은 이를 알고 시간을 끌고자 하는 것인데 수천의 목숨을 책임지고 있는 장군께서 어찌 가볍게 몸을 다루십니까? 그제서야 왕건이 크게 깨닫고 오씨에게 감사하였다. 낭자께서 나서주지 않았다면 이를 크게 그르칠 뻔했습니다. 고맙소이다. 이 일을 고맙다는 말 한마디로 끝내실 것입니까? 제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일단 사깁시다. 당찬 오씨의 말에 왕건은 말문이 막혔다. 진땀을 흘리며 겨우 수습의 말을 꺼냈다. 지금은 전쟁 중이니 나중에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난 여자가 있는데. 한편 신라를 치기 위해 길을 떠났던 견훤에게 안타까운 보고가 들어왔다. 폐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냐? 아래옵게 황공하오나 고려군이 진도에 상륙하여 고위도성을 공격하고 있다 합니다. 뭐시 고려군이 수달이는 무엇을 하고 있다더냐? 성문을 굳게 닫아 걸고 지키고는 있지만 병사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여 언제 함락될지 모르는 위태로운 지경이라 하옵니다. 견훤이 탄식하며 말했다. 이번에는 마음을 단단히 잡고 저 신라를 끝장내려 했는데 고려군이 쳐들어올 줄이야. 장수 하나가 말했다.
그렇다고 이대로 돌아갈 수도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일으킨 군사들인데 천하의 맹장 수다리옵니다. 버텨줄 것이니 계획대로 서라벌로 진격하시옵소서. 견훤은 무겁게 고개를 저었다. 신라를 치기 위해 정예병들은 모두 이곳에 있다. 수달이 이끄는 병사들은 오합지졸인데 아무리 수달이 용맹하다 하나 군사들이 없는데 어떻게 싸우겠는가. 그나마 그 군사들의 숫자도 얼마 되지 않는다. 견훤도 벼르고 벼른 신라 정벌이라 차마 말머리를 돌리고 싶지 않았다. 한참이나 안타까운 소리를 쏟아내더니 이윽고 병사들에 명하였다. 저까지 신라야 언제든 멸망시킬 수 있다. 하지만 수달과 같은 장수를 어디서 얻겠는가. 견훤이 하늘을 우러러보며 탄식하며 말했다. 전군 철수하라. 견훤은 신속히 군을 철수시켰고 그 군사는 곧바로 덕진포로 향하였다. 장수 하나가 물었다. 왜 수달 장군이 있는 고이도성을 향하지 않으십니까? 왕건이 겨우 고이도성을 얻고자 군사를 일으켰겠느냐. 왕건이 노리는 것은 금성이다. 나는 금성으로 가는 요지인 덕진포에 군함과 병사들을 배치하여 왕건을 일시에 잡아버릴 것이다. 장수들이 감탄하며 말했다. 폐하의 지혜는 천하에 그 누구도 따를 수 없을 것입니다.